안녕하세요. 주식공부입니다. 오늘은 검단 신도시로 이사해서 노후에 행복하게 장수하는 법 3편 가화만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에서 찍은 항공 사진입니다.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이렇게 녹지가 많고 이 산과 가까이 있으면서 교통도 편리해지는 이런 도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이 검단 신도시에 청약을 넣은 일이라 생각합니다. 사람은 태어나서 30년 동안을 부모 밑에서 삽니다. 이제 태어나서 그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배우고요. 그 다음에 독립을 하기 전까지 30년 보통 30년 부모 밑에서 살아갑니다.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죠.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30년이 지나갑니다. 그래서 이 전반부 이 60살까지는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. 뭐 에피소드도 많겠지만은 대부분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세상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다니고 배우면서 처음에는 뭐 걸음마도 배우고 막 그러겠죠.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서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. 그리고 독립을 해서 또 정신없이 처음 해보는 독립을 해봐서 결혼도 처음 해보고 애기도 처음 가져보고 이러면서 애기를 키우면서 3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. 그 옛날 같으면은 60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. 뭐 1960년대 70년대 이때쯤 보면은 동네에 60 넘은 분이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60이 넘으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환갑잔치도 해주고 막 그랬죠. 그런데 지금은 이 60이 지나고 나서 또 30년이 있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옛날 같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0년 살다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꼴까닥 하고 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근데 현재까지 그 사신 분 중에 이 30년을 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이분들은 내가 60살까지 살고 설마 30년을 더 살지를 알고 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냥 이제 조금 살다 죽겠지 하다가 30년을 산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엉겹결에 30년을 산 겁니다. 그러니까 나름 지겹고 지루한 생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우리는 60살을 살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 거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노후 30년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제가 그 청약을 한 데가 여긴데요. 여기가 백이역입니다. 여기 103역이고요. 101역입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아파트 청약이 뭔지도 모르고 아파트에 관심도 없었어요. 그 뭐 청약홈이 뭔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. 관심도 없고. 그런데 엉겹결에 청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했는데 한 번에 딱 됐습니다. 뭐 여기저기 누운 것도 아니고 딱 처음 딱 넣었는데 딱 됐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요. 여기가 101역이죠. 101역 주거단지, 102역 주거단지, 103역 주거단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이제 특화구역이라고 그래서 뭐 스마트 일자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.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요 103역은 인천 2호선이 또 이렇게 환승이 된답니다.
근데 다 좋은데요. 이 보면은 100여 근방이 여기가 아파트도 별로 없고 훨씬 쾌적한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데는 또 더 좋은 장점이 있죠. 다 나름대로 좋은데 하여튼 간에 이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운 좋게 당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노력한 거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제가 여태까지 복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그 지역의 아파트가 당첨이 돼 가지고 정말 행복합니다. 자꾸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요.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 집안이 화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가화만사성, 집안이 화목해야 만가지 일이 잘 이루어진다, 이런 뜻입니다. 가화만사성. 뭐 다 알겠죠. 근데 지금 여기 보면, 화면을 보면은 이분이 아버지예요. 이분이 엄마고요. 근데 지금 엎드려 뻗쳐하고 있죠. 그래가지고 저 아버지가 엄격하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런 아버지들이 있었대요. 근데 요즘에는 이 아버지가 왕따당입니다. 왕따. 엄마랑 자식들이랑 막 깔깔깔깔대고 막 웃고 막 떠들고 재밌게 얘기하다가 아빠가 딱 오면은 싸늘해집니다. 집안 분위기가 싹 다 방콕 지네 방으로 콕콕 들어갑니다. 다. 말도 안 하고 이 왕따가 돼버립니다. 그럼 노후에 이렇게 가족들한테까지 왕따 당해서 과연 행복한 노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 가족들도 문제지만 아버지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도 왕따를 안 당하려면 이분처럼 이렇게 적응을 해야 돼요. 적응하는 자 평화를 얻을 것이고, 같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화목해집니다. 그런데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하는 그 가장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암만 능력이 좋고 이 재산이 많다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그래도 분위기가 살벌합니다. 이거는 노후에 행복한 그 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결론은 혼자 왕따가 돼서 혼자 외로워지고 혼자서 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건강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요. 아내 없는 남성 사망률이 2배 더 높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은 혼자 사는 가구가 40%가 넘었답니다, 지금. 우리나라도 이 혼자 사는 가구가 40%가 넘었대요. 그리고 황혼 이혼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. 그 원인이 뭔가? 그러면 이혼당한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답니다. 근데 이혼 요구를 하는 65%는 아내랍니다. 아내가 65%나 된답니다. 이혼하자고 막 요구하는 거죠. 근데 그 여자들한테 왜 이혼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그 남자가 돈 못 벌어오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. 왜냐? 맘만 먹으면 요즘에는 여자가 더 잘 벌어요. 부인이 월급이 더 많은 사람도 많아요. 그러면은 나 이렇게 돼서 지금 돈을 요것밖에 못 벌게 됐다. 그리고 사정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 여자도 같이 그 생활정선에 나가서 뭐 기술 없으면 그 식당 주방 일이라도 한다 이겁니다. 같이 벌으면 낫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혼 사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. 여자분들 말입니다.
그러면 여자분들이 말하는 이혼 사유 1위는 무엇일까요? 오랜 세월 참고 산 것에 대한 폭발이라고 합니다. 나에게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, 생일날 문자 하나 없으면 눈물 난다고 합니다. 내가 시집와서 아이 낳고 고생하면서 부동산도 일으켜놨는데 나는 뭐지?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전에 쌓인 게 90%라고 합니다. 그러면 결론은 뭐냐? 끝까지 가는 부부가 되라. 젊었을 때부터 아내에게 잘해주라. 이게 결론입니다. 그러면 왜 그러냐? 무조건 아내랑 가족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날 위해서,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입니다. 부부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.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과도 연결이 됩니다. 중요한 거는요, 아내가 있는 남자의 사망률은 독신 남자의 40%밖에 안 된답니다. 독신남에 비해 자살률은 50%밖에 안 된답니다. 이혼남에 비해 자살률이 30%밖에 안 된답니다.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싫어합니다.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꼰대 같다고,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. 우리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. 이 TV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쪽방촌이 많이 나옵니다. 쪽방촌.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. 그러면은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돈을,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방세 빼면 하루에 10,000원 갖고 살아야 한답니다. 근데 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요, 나이 먹으면은 이 약값 뭐 이런 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러면 약값 뭐 이런 거 빼면은 이 식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죠. 확 줄어듭니다. 그래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.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.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거는 진짜 이런 쪽방촌에 있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뭐 큰 사업을 하던 사장님도 있고, 하다못해 공무원 선생님도 있어요. 그러면 공무원 선생님은 연금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도 교직연금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?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도 연금 미리 막 땡겨 쓰고 막,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가다는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이 30년 잘 살고요, 이 30년을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. 쪽방촌에 보면은 이 30년 동안 기업을 일으키고 뭐 공무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개 중에는. 근데 이분들이 왜 마지막 30년을 고독한 쪽방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나? 이 30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. 그냥 어떻게 뭐 행복한 사람은 그냥 후딱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노인 자살률 1위 아닙니까?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하겠습니까? 이 좋은 세상에. 그 원인이 뭐냐? 술 때문에, 또는 가족관계 엉망, 정상적 사회생활 불가능, 가족과 소통하지 못했다, 가장 소중한 가족관계가 무너졌다,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노후에 그냥 대충 사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노후에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고, 그러면 눈 감을 때 나는 한평생 잘 재밌게 잘 살았구나, 이렇게 노후에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
인생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초반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거지로 돼서 사는 사람도 좀 많이 봤거든요.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이유는 나이 든 남자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랍니다. 그리고 20년 이상 그 결혼 생활을 했다가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1995년에 8.2%밖에 안 됐답니다. 8.2%. 근데 2015년에 보니까 29.9%로 급등했답니다. 30년 만에 몇 배가 오른 거죠. 8.2%에서 30%니까 한 4배가 오른 거네, 4배. 이렇게 급증했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. 옛날에는 이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 혼자서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틀려졌어요. 지금은 여자가 더 잘 벌어요. 이게 하다못해 이 공장에 들어가더라도 있잖아요. 남자는 50대면은 안 받습니다.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. 진짜 3D 업종, 3D 업종, 그런 데나 이제 외국인들 버글버글하고 그런 데나 받지 절대 안 받습니다. 근데 여자는 한 55세까지라도 받아줘요. 왜냐, 꼼꼼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거든요. 일도 열심히 하고. 남자는 50대면은 몸도 둔해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이 관리자가 뭐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잘 안 해줘요. 말만 많지.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 나이 먹고 늙으면은 쓸 데가 없어요. 그래서 늙은 남자의 몰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. 여자는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. 그럼 자식들하고 잘 삽니다. 잘 어울리고 잘 살아요. 그리고 저기 자식들 애도 잘 봐주고 뭐 살림도 도와줍니다. 남자는 뭐 옛날 남자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. 나이 먹으면. 그래서 이 남자도 이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남자로 변해야 됩니다. 나이 먹어서도 빨래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힘 좋으니까 시장도 받아주고 이런 거 하면 뭐 어디 몸이 뭐 어디 좀 저기 낡습니까? 더 건강해집니다. 자꾸 이 집안일을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휴직을 한 적이 있어요. 휴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부인은 직장 생활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살림을 좀 도와줬어요. 뭐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. 근데 이 집안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막 잘하려고 막 하루 종일 집안에서 막 그냥 막 파다닥 파다닥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인 퇴근할 때쯤 돼서 보면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집안일은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.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더라고요. 이거를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근데 이 나이 먹어서 저 남편은 나는 평생 저기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퇴직했으니까 나는 놀아도 돼.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저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테레비 앞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바깥에 나가지도 않아요. 나는 저 평생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쉬어도 돼. 그러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. 저기 부인은 막 바빠 죽겠는데 할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테레비나 보다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앉아서 받아서 상 받아서 챙겨 듣습니다. 챙겨 먹습니다. 그럼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? 이거 오래 못 갑니다. 예? 같이 똑같이 고생했는데 여자는 그동안 고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자기는 나는 고생해서 바깥에 돈 벌어왔다 이거예요. 근데 내가 집안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인이 여태까지 고생했다는 걸 인정하고 같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하고 즐거운 일도 같이 뭐 저 재미난 거 맛있는 맛집을 같이 간다든가 이거 좋지 않습니까?
이렇게 행복도 같이 나누자.